중소기업형 스마트 공장 구축에 관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대표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비컨 김민규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형 스마트 공장을 설명하게 될 비컨 대표 김민규입니다. 저는 IoT 솔루션을 공급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굉장히 많은 중소기업을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난 기업들의 가장 큰 이슈는 스마트 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많은 중소기업들과 나눈 내용을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스마트폰에 본인들의 기계와 소프트웨어를 연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 대기업이 하는 가전제품 말고는 아직 현장에는 많은 기계들을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버, 웹, 앱을 다 개발해야 되는데, 이러면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다 모아야 되고, 개발은 6개월 이상 걸리고 비용은 수억 원 이상 들어갑니다. 여기 기업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개발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개발해서 공급하면 또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이 정도의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드링크라는 제품을 만들었고, 하드웨어는 필요한 기능을 레고 블록처럼 꽂기만 하면 개발이 완료됩니다. 소프트웨어는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모바일 앱을 구축할 수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는 저희 비컨에서 그냥 제공합니다.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면 IoT를 수억 원 들어가는 비용을 30만 원에 하루 만에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더니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저희가 딱히 홍보하지 않았는데도 회사를 찾아오게 됐고, 상담하게 됐고, 이걸로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개발자 커뮤니티에 6,000명 이상의 커뮤니티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회사가 지난 12월에 삼성전자 상생협력 아카데미에서 협력사의 스마트 공장 구축을 저희 제품으로 교육을 하고 바로 현장에 적용하는 것으로 교육을 실행을 했습니다. 이제 스마트 공장의 말씀을 드리면, 이 1000여 개 넘는 회사가 저희를 찾아와서 가장 큰 이슈로 스마트 공장과 스마트 머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그럼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 무엇부터 해야 되냐, 우리 공장에 어떻게 해야 되냐를 저한테 계속 물어봐가지고, 저는 IoT 하는 회사인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 좀 보게 됐고, 스마트 공장에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를 연구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스마트 공장의 구조는 이런 피라미드 형태로 해서 센서의 데이터를 제어 장치, HMI, MES, ERP 이렇게 데이터가 다 연결이 되면 이제 AI까지 해야 스마트 공장이 완성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TV에서 가장 많이 보여주는 사례는 독일의 아디다스 공장입니다. 중소기업인데 글로벌 대기업의 사례를 계속 보여줍니다. 이걸 보면 더 헷갈립니다. 누가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돈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걸 좀 조사를 하게 됐고 정리를 해서 보니까 중소제조기업에서는 기존 수억 원, 수십억 원 들어간 설비 장비를 교체하지 않고 스마트화를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었고요. 또 크게 투자하지 않고 산업 분야별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하게라도 확인할 수 있는 기술 솔루션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장 라인을 세우지 않고 우리는 간단히 1단계 아니면 2단계, 3단계로 기계 하나, 설비 한 라인 먼저 적용을 하고 확대하고 싶은 니즈가 있었고, 또 R&D 지원금, 구축 자금, 이쪽은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실제로 구축할 수 있는 인력, 이게 지금 다 부족한 상황이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놓고 많은 기업들과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일단 스마트 공장의 공급 기업을 저희가 만나봤을 때는 규모가 매출액 10억 원에서 100억 원 사이가 가장 많았었고, 이 회사들은 기존에 있는 기계를 스마트화하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R&D 지원 사업 같은 걸 일단 먼저 신청하게 됩니다. 근데 이 R&D는 보통 창업 기업에 좀 많이 집중돼 있고 기술 혁신이 좀 있어야 지원금이 신청이 되는데, 요즘 기계에 스마트폰 연결하겠다고 R&D 과제 신청하면 보통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혜택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이렇게 돼서 개발을 하게 되면 양산을 해야 됩니다. 개발이랑 양산은 좀 다른 개념이라 이렇게 지원금을 붙여서 개발을 하게 되면 양산할 수 있는 자금은 대출이나 보증으로 이뤄내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아까처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서버, 엔지니어를 다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대학에서 하는 기술 컨설팅이라든지 기업 주도의 산학으로 이 기존의 공급 기업의 스케일업을 좀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일전 수요 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지원을 공급 기업으로 일부 지원을 하게 돼서 공급 기업의 개발비가 낮아지면서 스마트 공장 수요 기업에서는 낮은 가격의 스마트 장비 설비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축 지원금으로도 하나의 장비, 일부 설비 정도는 가동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지금 스마트 공장 지원금 자체가 많아야 1.5, 2억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가정집에 인테리어를 해도 1억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다 지원할 수 없으니 그 보증이나 대출이나 후속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게 되면 이제 운영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폴리텍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산업진흥원이라든지 이런 재직자, 구직자들 상대로 운영 기술자를 좀 양성해줘야 된다는 이런 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원기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산업단지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산업진흥원이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을 하는데 우리 회사랑 만든 정보가 어디인지, 그리고 중복 지원은 되는지 안 되는지, 어딜 가야 물어봐야 되는 건지, 일단 찾아가면 평가부터 하니까 겁나는 겁니다. 탈락! 이래버리니까 그다음부터는 다른 기관 가도 안 되나 이런 겁이 나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을 찾아가기 전에 한번 추진단 같은 데서 그런 역할을 하는 줄 알았는데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쪽도 지원금을 주는 기관이다 보니까 그게 약간 좀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그 기존 재직자들을 위한 교육과 R&D를 할 수 있는 연구 교수님들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울대 공학 컨설팅 센터 같은 데가 있는데 이런 데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회사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데 지원금을 받고 회사에서 일부 부담만 만들어줄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도 좀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마지막 제가 설명이 되겠는데, 지금 스마트 공장 수요기업, 공급기업, 기관, 대학이 있는데 어느 하나의 기관 가지고 노력해서 구축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수요기업, 공급기업, 기관, 대학 모두가 오늘 세미나를 기점으로 좀 활성화될 수 있는데 노력해서 스마트 공장이 우리나라에 많이 보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